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장승같이 아침을 기다리게 하소서. 용화 박용철. 광주시 광주공원과 송정공원에 가면 용화 박용철의 시 떠나가는 배가 있다. 나라 잃은 젊은이의 번민과 방랑을 읊조린 이 시는 지금도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많이 익히는 시다.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속칭 솔모리골에 태어난 그는 20세기 한국에서 김영랑 시인과 함께 민족어의 완성을 목표로 순수시를 쏟아낸 문학인으로 꼽힌다. 30년대의 시인이자 비평가, 번역가로서 그리고 안목있는 편집자로서 활약한 용화 박용철은 누일제 박상의 14대 손이다. 일찍 두 형이 죽는 바람에 사남매 중 장자가 된 그는 서울 배제고를 나와 1921년 동경으로 유학을 떠났다. 3.1운동의 소용돌이로 그만두었던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였다. 바로 동경의 청산학원 중등부 4년에 편입한 그는 여기서 영랑 김윤식을 만나 친교를 맺고 시를 쓸 것을 권유받는다. 그러나 그해 여름방학 집에 돌아와 있는 동안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나 도시가 잿더미로 변했다.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뿌리고 건물에 불을 지른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경찰과 군인이 총동원돼 동포들을 학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용화는 분노로 치를 떨었다. 식민지 국민의 홀대도 억울한데 벌레 잡듯 학대를 하다니. 그는 며칠 침식을 패하고 고민했다. 일본인 밑에서 공부하고 싶지 않았다. 발길을 돌려 서울로 향했다. 서울로 올라온 그는 연희 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반년 만에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직거하고 만다. 당시 16세 소년으로 부모의 뜻에 따라 울산 김씨와 결혼을 한 그는 전혀 부인의 방에 출입하지 않아 부친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 부친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들을 밖으로 내놓기 위해 돈을 내주며 미두를 권했다. 용화에게는 적성에 맞지 않았지만 돈을 벌어 독일 유학을 갈 욕심에 과감한 투자를 했지만 손해를 보고 그만두었다. 용화는 15년 동안 결합할 수 없었던 김씨와의 불행한 관계를 청산하고 1년 뒤 이화여전 영문과를 졸업한 박씨와 재혼을 했다. 이때부터 스스로 방황에서 벗어나 눈부신 문학 활동을 전개했다. 1929년에는 시문학이라는 시 전문집 발간을 서둘렀다. 영랑을 비롯한 뜻있는 문인들이 보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으로 중단되었다가 해를 넘기고 창간되었다. 용화는 매달 오는 200원 생활비 중 30원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잡지 발간에 쏟아부었다. 시문학은 3호로 끝을 맺었다. 그는 시 전문지보다는 종합문예지를 내고 싶어 문예 월간을 창간했다. 용화는 이 두 잡지에 많은 서평과 번역시를 발표하면서 연극에도 눈을 돌려 극예술연구회에 입회 기획부 간사를 맡았다. 유치진의 버드나무선 동네의 풍경에서는 농촌의 머슴으로,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단역으로 무대에 섰다. 그러나 역시 문학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1934년 봄 그는 문학이라는 조그만 동인지를 발행, 시, 수필, 평론, 소설 등을 실어냈다. 웬일일까 그때부터 몸이 쇠약해져 문학도 그치고 고향으로 내려와 요양을 한다. 결핵으로 밝혀졌다. 달리 특효약이 없었던 그 시절 이 병은 무서웠다. 다음에 잠시 병세가 차도가 있자 정종 시집을 발행한다. 1938년 5월 12일 진퇴를 거듭하던 신병을 이기지 못하고 34세 나이로 세상을 등졌다. 그 뒤 부인은 남편의 뜻을 이어 시문학을 뒷바라지하며 아들 셋을 길러낸다. 용화 박용철은 속에서 밖을 내다보려 한 내향적 시인이었다. 그의 유작시들을 보면 방 안에서 하늘을 보고 그 하늘의 가없음에 놀라 밖으로 나가려 하지만 실제로 나가면 눈에 거칠 것 없는 들녘 언덕 위에서 하늘을 차에 삼아 바위를 어루만지며 서 있는 것은 그저 마음뿐이었다. 그의 시를 읽을수록 빈번하게 확인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의 불투명성이다. 방에서 떠나 밖으로 나아간다 해도 앞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나 라든가
머지도 않은 앞이 그저 아득하여라 라는 시행에서 보듯 기댈 언덕도 밝은 앞도 없다. 다만 이렇게 축원하고 있다. 가진 것이 없는 우리에게서 슬퍼하는 마음마저 빼앗으시고 장승같이 아침을 기다리게 하옵소서.